네, 안녕하십니까. 헤드만 카오디오 한우키입니다. 오늘 카오디오 튜닝은 제네시스 G80 오디오인데, 이 제네시스 G80 오디오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탠더드 오디오, 또 하나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이렇게 두 종류의 사운드 시스템이 있는데, 제네시스의 모든 트림은 기본이 외장 앰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이 외장 앰프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채널 수는 7채널이고 렉시콘 사운드는 14채널입니다. 이렇게 채널 수가 많으면 튜닝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카오디오든지 간에 거의 튜닝이 비슷하다라고 미리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채널 수가 많아지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어려워지고 부품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자, 이 튜닝에 실패를 안 하려면 먼저 본인의 성향, 니즈, 본인이 원하는 소리가 정확하니 뭔지를 알아야 되고, 순정 사운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 다음에 그런 사운드가 나오게 된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카오디오 튜닝에 실패하는 이유는 아직도 부품과 제품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부품이라는 것은 뭡니까? 스피커, 흔한 얘기로 앞도어 스피커, 트위터, 우퍼, 센터 스피커, 그 다음에 앰프, DSP, 이런 부품, 스피커나 앰프나 DSP 앰프나 이런 우퍼나 이런 스피커들, 그 다음에 앰프 종류는 전부 다 부품입니다. 이 부품은 여러분이 상상하듯이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부품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 부품은 전체 제품의 일부분일 따름입니다. 서로 적절하게 조율되었을 때 비로소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는 것은 제품이어야지, 이런 부품 스피커 하나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제네시스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바퀴를 사고 제네시스 차를 샀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피커만 바꾼다든지 앰프만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DSP만 추가한다든지 센터 스피커만 바꿨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품을 바꾼 겁니다. 부품을 구입한 거죠. 조율되지 않은 부품을 끼운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하고 튜닝에 실패하고, 또 그게 좋아진 소리인지 달라진 소리인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카오디오 샵에 기부를 하고 중복 투자를 하고 카오디오 튜닝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밸런스 있는 사운드여야만이 비로소 여러분이 돈을 지불해서 구입하는 제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율이 제일 중요하다. 자, 조율을 하려면은 내가 원하는 소리가 뭐고 순정에서 부족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네시스 G80의 스탠더드 오디오, 이쪽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뭐고 튜닝 방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제네시스 G80 스탠더드 오디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스탠더드 오디오는 구성이 센터 스피커가 있고, 특이하게 센터 스피커가 이 디자인 때문에 2인치 4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트위터, 고음을 출력하는 트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사실은 5개의 스피커가, 작은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 도어는 제가 지금 여기 그 점선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렉시콘과 비교하기 위해서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앰프에서 출력이 하나가 나가서 미드 우퍼와 트위터를 구동하고 있습니다. 원 채널인 거죠. 제네시스의 모든 트림, 모든 차종에는 시트 밑에 운전석과 조수석에 시트 우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도어 스피커가 있고 앰프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죠. 센터, 앞도어, 시트우퍼, 뒷도어에서 외장 앰프가 7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신호는 예전에는 순정 오디오에서 외장 앰프까지 아날로그 신호가 같지만 요즘에는 지금 핑크 컬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SPDIF 디지털 신호가 외장 앰프까지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즘 오디오들은 순정 내비게이션 자체가 무손실 원음, 무손실 소스, 무손실 파일을 그대로 다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음질을 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럼 소리가 나쁘냐? 그것은 순정 앰프의 출력과 이 스피커들의 성능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순정 내비 모니터 뒤쪽에 스피커가 5개, 센터 스피커가 중음과 고음을 내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고음 트위터, 그 다음에 미드 우퍼가 있고, 시트 하단에 운전석과 조수석에 우퍼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아래쪽은 순정 앰프의 출력 특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것은 순정 자체의 RTA 마이크를 왼쪽 귀와 오른쪽 귀, 그 다음에 코어 위치에 놓고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는 시중에서 가장 많이 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좀 줄었지만 흔히 얘기하는 알가리 스피커만 교체했을 때의 RTA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커만 교체했을 때 이 순정 상태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상태는 뭐 고음이 약간 더 높아졌다든지, 그 다음에 중고음이 약간 줄었다든지, 그 다음에 센터 보컬 대역들이 특정 대역들이 이렇게 부스트가 돼 가지고 소리가 선명해졌지만 들어야 되는 사운드들의 특정 부분들이 레벨이 낮아지고 어떤 부분은 올라가는 이런 파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스피커만 바꿨을 때 그렇게 돈을 들인 만큼의 소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제가 이제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윗부분은 스피커만 교체했을 때 실패 사례인 거고, 자, 화면을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은 순정 앰프 출력 특성이고, 위쪽에 있는 것이 순정 상태의 3마이크 RTA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우퍼의 출력, 이 핑크 컬러로 되어 있는 이 우퍼의 출력이 미드레인지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뒷도어 스피커의 출력, 이 청색입니다. 뒷도어 스피커의 출력이 앞도어에 비해서 레벨이 많이 낮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고음역대는 앞도어 스피커와 뒷도어 스피커의 고음 레벨이 거의 상당히 높게 같게 출력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센터 스피커입니다. 이 센터 스피커의 재생 대역이 약 80Hz까지 90Hz까지 이렇게 90Hz부터 20kHz까지 이렇게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멍청한 것은 이렇게 약 15kHz 이상에서 센터 스피커에다가 고음을 엄청나게 높게 이렇게 설정한 것은, 이것은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정도의 주파수에서 센터 스피커에 있는 트위터에서 고음을 출력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소리가 아니고 노이즈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은 튜닝을 소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설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센터 스피커가 이 90Hz부터 20kHz까지 거의 플랫하게 출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 지금 이 그래프상으로 빨간색이 녹색 앞 도어 스피커보다 이렇게 낮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빨간색 선은 스피커가 4개를 5개를 가지고 구동을 하기 때문에 음압은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즉 결국에 앞도어 스피커와 거의 같은 레벨로 출력하는 정도의 레벨이다 라고 아셔야 된다는 거고,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센터 스피커에서 2인치입니다. 2인치에서 출력하는 것이 이렇게 100Hz, 90Hz까지 이렇게 출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볼륨을 높였을 때 스피커라는 것은 콘지가 앞뒤로 움직여서 음압을 만들어서 내 귀의 고막을 자극하는 것인데,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콘지에다가 이렇게 저음을 많이 넣어버리면 그 소리는 출력을 높였을 때 앞 도어에서 나오는 소리에 묻혀서 그렇지 실제로는 아주 지저분한 스피커가 째지는 소리가 섞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센터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3인치나 4인치를 많이 쓰는데 이 차에서는 2인치가 4개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도 3인치나 4인치도 200Hz부터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2인치인데도 여기까지 이렇게 재생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좀 줄여줘야 됩니다.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물론 이것도 문제지만 이 고음입니다. 이 고음이 센터 스피커에서 이렇게 초고음까지 20kHz까지 이렇게 평탄하게 출력을 하게 되면 스테레오 음량감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즉 그 얘기는 스피커마다 위치에서 나와주고 내가 느끼고 싶은 그 위치에서 정확하게 소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모든 소리가 센터에서 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즉 센터에서는 사람 보컬이 나오고 좌우 스피커에서 악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센터에서도 악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좌우 악기 소리가 스테레오로 동작할 때 제대로 동작하지 않고 센터에서 같이 악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스테레오 사운드가 효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즉 그 얘기는 감동을 줄인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센터 스피커의 출력은 이렇게 이 이상은 출력하지 않게 만들어야 해상력 높고 스테레오 효과가 높은 감동적인 사운드를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정은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 저음을 만드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설계이고, 이 초고음도 이렇게 올리는 것도 아까 노이즈라고 그랬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나머지 이 부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평탄하게 8km, 10km 대역까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순정 시스템은 그렇게 해상력이 높은 시스템도 아니고 스피커도 아주 흔한 얘기로 싸구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차피 해상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경쟁사보다 나쁘지 않은 소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든 스피커 효과, 스테레오 효과가 약간 떨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순정 사운드입니다. 그것은 이 스탠더드 오디오이든 렉시콘이든 상관없이 다 똑같이 그렇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튜닝했을 때는 드디어 이제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스피커의 성능에 맞는 수준의 밸런스 있는 소리를 만들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 RTA를 보고 이 소리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나쁜지 그 원인을 한번 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센터 스피커의 주파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센터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대략 200Hz, 300에서 200Hz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이 저음이 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2인치이기 때문에. 이런 2인치에다가 이렇게 낮은 주파수 대역을 두면 볼륨을 올리면 올릴수록
소리 자체에 콘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있다. 즉 지저분한 소리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음 대역입니다. 이 고음 대역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테레오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 고음이 센터에서 나오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 초고음 대역은 노이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왜 이렇게 올렸느냐, 각도 때문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고음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트위터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래프는 우퍼, C2 우퍼가 장착되어 있는데 G80 스탠더드 오디오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은 저음입니다. 그 두 번째는 물론 뭐 다른 것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선명도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전체적인 출력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퍼가 C2 우퍼가 운전석과 조수석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음이 많이 재생되는 음악, 쿵쿵거리는 음악을 틀어놓고 앞 도어에다가 손을 한번 대보시고 시트 밑에다가 손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시트 밑에 플라스틱 사출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트 우퍼입니다. 자, 그럼 어디가 더 많이 떨리는지 손을 한번 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파수가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중역되고 이쪽으로 저음으로 내려갈수록 스피커의 앞뒤 진동이 크기 때문에 떨림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고,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에 앞 도어에 있는 미드레인지는 6.5인치인 경우는 저음을 재생할 때만 콘지가 약간 움직이고, 우리가 흔히 보는 서브우퍼 같은 경우에 이 저역을 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콘지가 그만큼 더 많이 앞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힘있게 움직여줘야 우리가 그 음압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C2 우퍼의 지금 약 35Hz 대역이 가장 높게 앰프에서 출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RTA를 보면은 35Hz보다는 60Hz가 가장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 60Hz는 앞 도어의 울림통의 효과로 60Hz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서브우퍼가 약간 도와주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C2 우퍼는 별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앞 도어에서 거의 저음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것은 이 C2 우퍼, 지금 이렇게 높게 레벨이 높지도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이 중역대에 비하면 거의 아까 비슷했었죠. 이 높지도 않은 출력에다가 우퍼 스피커마저도 부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대로 올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력도 낮고 우퍼도 부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만큼 높아져야 제대로 우리가 저음을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는 60Hz보다 낮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저음을 개선하려면은 C2 우퍼를 바꿔주고 고출력 앰프로 얘를 쳐줘야 저음이 이런 식으로 높아져서 우리가 정말로 심장이 떨리는 저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저음을 제가 이렇게만 주파수가 내려갈수록 높아야 되고 또 고음으로 갈수록 이렇게 높아야 되느냐? 그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등청 감곡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라우드 온오프 또는 오토 라우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어떤 의미냐? 사람의 귀는 음량의 크기,
소리 크기에 따라서 이 주파수별로 다르게 들립니다. 똑같은 크기의 이 20Hz, 낮은 주파수부터 20kHz까지 평탄한 소리를 우리가 만약에 듣는다면 볼륨이 여기 있을 때하고 음량이 커서 여기 있을 때하고 이게 평탄한데 우리 귀는 그것을 주파수마다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볼륨이 낮을 때는 이 저음과 이 고음이 높아야 사람 목소리하고 같은 크기로 들립니다. 근데 볼륨을 높이면 그 갭이 줄어듭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소리도 작은 음량으로 베이스가 많거나 악기 소리가 선명하게 크게 들렸을 때 듣기 좋다라고 느꼈다면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서 볼륨을 올리면 이 악기 소리는 귀를 찌를 것이고 저음은 너무 크게 들려서 음악을 감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가 원래 그렇게 음량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튜닝할 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고객의 성향에 맞춰서 이 저음과 고음을 어느 정도 레벨로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를 조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야 이 소리하고 같은 크기로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음이 주파수가 낮을수록 레벨이 계속 높아져야 됩니다. 높게 나와야 이 낮은 주파수하고 같은 크기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브우퍼를 찾고 쿵쿵거리는 걸 찾는 이유는 바로 이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륨을 올렸는데 이 소리가 이렇게 높아야 이 사람 목소리하고 같은 크기로 들리는데 얘가 이만큼 되어 있으면 사람 목소리하고 비슷해지면 이 소리는 실제로는 사람 목소리가 여기일 때 실제로는 이렇게 낮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브우퍼를 찾고 베이스를 오디오의 이퀄라이저에서 저음을 올리는 것입니다.